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 그 말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네. 법상 정해져 있는 장관님의 권한 행사를 사실 보좌하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 보좌 조직을 만드는 경찰국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경찰 장악이다, 대국민 선전포고다, 심지어는 앞으로 경찰청장은 모든 사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또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마치 국가경찰위원회, 조금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장관님, 경찰청 개청 이후가 한 2년 됐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실적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수많은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특별히 인상이 남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의 회의가 개최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정된 안건, 의결 안건이 2,544건이었습니다, 모두. 그 중에 부결된 안건은 단 3건이었어요. 그러면 10년에 한 건꼴로 부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거수기위원회라는 말을 좀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냥 통과 의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찰청 안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지 적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을 경찰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네. 경찰은 무려 14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도 있고 또 정보와 수사를 또 직장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경찰을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통제하고 지휘를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수가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지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아주 손아귀에 틀어쥐고 본인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정책이나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까지 비공식적으로 밀실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개 말할 수 있겠죠. 드루킹이나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이용구 법무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등 그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경찰을 지휘 통제해 왔습니다. 이런 폐단을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적극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안부 경찰국의 설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원래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조직법 34조에 의해서 일반적인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 감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번에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그런 일반적인 지휘 통제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개별 법령,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주로 인사 관련된 것이고 지방자치, 그다음 법령, 재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통제들을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회와 국민, 언론이 견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광장으로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커진 경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그 조직의 규모나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건가요? 그 조직의 규모는 1국 3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인원은 그 부서장, 국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한 과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체 인원의 75% 내지 80%는 현직 경찰관들로 충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또 장관님께서 경찰국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사는 또 물론이고 경찰의 예산이라든지 감찰과 징계권,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거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조직의 80% 이상을 현직 경찰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80%의 현직 경찰관들이 그 국에서, 그 과에서 행해진 업무를 일거수일투족 다 파악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린 권한을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크게 문제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80%의 현역 경찰관들이 그 보증인이다, 보장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앞으로 경찰청장은 허수아비가 될 거다. 장관 앞에 쭉 줄 설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14만 경찰을 지휘할 경찰청장의 지휘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고위 경찰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제청권은. 다만 이 경찰국을 왜 만드냐면은 이 지금 그 경찰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만이나 되는 병력입니다. 이 많은 수의 인사자를 확보하려면 날고기는 행안부 장관에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죠. 만약 그 인원도 없이 행안부 장관 혼자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행안부에서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종전처럼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경찰권을 휘두를 수가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장관님. 저는 물론 기속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새 정부에서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도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 사무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 네.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은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야당은 정부조직법 34조 제1항을 예를 들면서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엔 소방도 빠져 있어요. 네. 그럼 소방도 치안 사무, 소방도 장관님의 사무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반면에. 네. 또 법적으로 만약에 치안 사무를 관장할 권한이 없다면 치안에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책임지는 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청 개청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과 관련된 문제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등이 몇 차례 발의된지는 아십니까? 네,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건입니다. 3건. 모두 치안 사항에 관련된 밀접한 문제로 바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국회조차도 치안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관님,
경찰국 설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찰에 편중된 인사 문제, 또 근무 여건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발표하셨는데요. 네. 주로 어떤 거죠? 주로 그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열심히 일하는 그 경찰 공무원들이 다른 공안직에 비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직급도 공안직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의 20%는 일반 출신들에게도 충분히 그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런 점. 그리고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복수 직급제 시행, 그리고 그 각종 교육 시설의 확대, 각종 복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고위직이 20%의 순경 출신의 경찰관들을 고위직으로 올리겠다는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었는데, 사실 평균 순경에서 경위까지 올라가는 12년 경력을 가진 경위, 그 졸업 후에 바로 경위가 되는 그런 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것은 그 편중된 부분들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사안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공안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상의 증가도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도 폐지되고 치안배시관실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일종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경찰국 설치 부분이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는 시급하긴 했죠. 네.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의견 수렴 절차, 현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네. 설사 이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현장과의 소통 더욱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